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기적의 1분 영어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1분 영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이 책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 부분까지 아마 71쪽까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71쪽까지.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 그 뭡니까? 72페이지를 좀 잠깐 펴보세요. 72페이지. 기적의 1분 영어의 책에 72페이지에 기적의 1분 영어가 있어요. 기적의 1분 영어. 자,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몇 개 이제 좀 표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메인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이제 그 82쪽에 보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까지 해서 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이제 72쪽을 보시면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책 있으시죠? Don't judge a book. Don't judge a book. 책을 판단하지 마라. 근데 뭐에 의해서? By its cover. 커버에 의해서. 어렵지 않죠? 자, Don't judge a book에서 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끊어 읽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끊어 있는 이걸 잘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Don't judge a book에서 끊고요. By its cover. 여러분, is와 is의 차이점이 뭔지 알죠? is는 idis의 줄임말이 idis. 어포스트로피가 있는 거는. 근데 이 어포스트로피가 없는 is는 뭐냐면 이거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소유격이 소유격. 이거 많이 헷갈리시면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건 idis, 이건 is 그것에. 그러니까 책을 판단하지 마라. 그 커버, 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표지가 나빠도 좋은 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이렇게 좀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표지는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별로 없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봐보세요. 표지는 정말 막 번지르한데 읽어보면 별로 영향가가 없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표지는 좀 빛바랬는데 어때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때요? 내면의 모습이 내면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Don't judge a book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By its cover. by its cover. 예, 그러니까 그 커버에 의해서 이 책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격언 10번에 보면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로드라는 게 매란 뜻이거든요. 매 알죠? 매를 spare는 아끼다. 이렇게 써보세요. 매를 아껴라. 그러면 spoil은 망친다. 뭐이를? 아이를. 매를 아끼면 뭘 망쳐요? 아이를 망친다. 우리도 우리말에서도 어때?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석바지 아이가 있어요. 응석바지 아이. 뭔지 알죠? 응석바지 아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막 떼쓰고 이런 애들을 응석바지 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spoiled child라고요. 책에 써놨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 망쳐진 아이예요. 망쳐진 아이. 망쳐진 아이가 응석바지 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자녀가 예쁘다고 해서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기어 올라가겠죠. 장난이 돼요. 그렇죠. 그 아이를 이제 좀 더 잘 키우려면 아닐 땐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매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를 아껴라. 써보세요. 직역하면 거기다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망친다. 이게 직역이에요. 말됩니까? 매를 아껴라. 그러면 뭘 망친다? 아이를 망친다. 그러니까 매를
아껴라. 그러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니까 매를 아껴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아끼지 말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막 아무 때나 때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좀 필요할 때 사랑의 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11번 이것도 재밌죠. 이게 뭐냐면 watched pot 지켜보는 냄비는 지켜봐지는 냄비는 never boils 결코 안 끓어. 자 이런 경우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끊어보세요. 일단 내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래. 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이거 되게 오래 가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봐요. 근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책 좀 읽어봐. 그럼 막 불타가지고 막 그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죠. 다 타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watch the pot never boils. 그러니까 지켜보는 주전자는 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 써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atch the pot에서 끊고요. never boils에서 이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watch the pot. watch the pot. never boils. never boil. 예, 이거 T의 watch가 돼요. watch the pot.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큰 소리로 읽기. 큰 소리로 읽기. 예? 이 속으로 읽으면 전혀 안 됩니다. 영어 공부는. 영어나 한문 이런 것들은요. 막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나 이거 발음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막 읽으세요. 그냥. watch the pot, never boils. 이런 거 한 10번 이렇게 읽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되죠? watch the pot, never boils.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번이죠. like father, like son. 이게 바로 부전자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like father, like son. 이게 뭐냐면 보세요. father, 아버지. 이때 like은 뜻이 뭐냐? 뭐뭐처럼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말 돼요? 부전자전이란 말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이라고요. 말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똑같이 했을 때 여러분도 자녀분을 이렇게 키우시면 뭐 자녀분이 이제 딸 아니면 아들이겠죠. 근데 이 아들이 아빠하고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있나요? 아들이 아빠하고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경우 또는 습관을 똑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전자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코 고는데 아들도 코 곤다. 또 아버지가 엄청 인색한데 아들도 그걸 따라서 인색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전자는 진짜 유전자 힘이 무섭지 않나요? 맞아요. 유전자 힘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좀 불만이 부전자전은 있는데 영어에서는 모전 여전 이런 말은 쓰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어로 쓴다면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렇게 쓰겠지만 이것도 이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쓰잖아요. 영어에 이런 말 있습니까?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안 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전에 person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person? 아들마다 여기 son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맞아죠. per daughter란 말 찾으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per daughter란 말 들어보셨냐고? 없죠. 그래서 영어가 정말 남성 중심적. 여러분은 그거를 레이디스 앤 젠틀맨만 보고 영어는 되게 여성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어는 보세요. 결혼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결혼하면 성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뭐 미세스 브라운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누구 엄마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더 남성 중심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3페이지에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보세요. 13번. 뭐라고 나왔어요?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자, 이건 따라서 읽을 수 있겠죠? Please give me a break. 자, 읽어보세요. 이걸 읽을 때는 give me a break예요.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네, 이렇게 쓰는데, 네, give me a break인데, 이때는 브레이크를 휴식이라고 번역을
이제 원래는 휴식이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나에게 휴식을 좀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한번 감아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봐줘라. 자, 이게 영어로 뭐냐면 Please give me a break입니다. Please give me a break. 여기 쓰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한번 봐주세요 해라고 할 때 Look at me once 이렇게 써요. Look at me once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나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하면 콩글리시 아니에요. 콩글리시입니다. 여기 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잘못했을 때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이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Please give me a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표현. 자, 74페이지 14번. 여기는 I owe what I am to my wife예요. 자, I owe what I am to my wif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5에다 밑줄 쳐보세요. 5에다가 밑줄, 5에다가 밑줄. 일단 밑줄 치시고 이 what I am 여기를 가로를 묶어보세요. what I am을 가로 이렇게 가로 묶고 2에다 밑줄. 그다음에 my wife에다 가로해서 이게 B예요. B. 아, 이게 또 뭘 이게 글씨를 쓰다가 제가 흥분해서 잃어버리니까 이게 글자가 또 표기가 안 돼 버리네. 하여튼 O 밑줄 what I am 가로 그다음에 2 밑줄 my wife 가로. 그러니까 OA to B가 뭐냐면 A는 뭐의 덕분이다? B의 덕분이다. 말 돼요? OA to B 이게 뭐라고요? 이 써놨죠? A는 B의 덕분이다. what I am은 뭐냐? 현재나. 자, what I am 뭐라고요? 현재나. 현재나는 누구의 덕분이다? 아내 덕분이다. 아, 그렇죠. 여러분 뭐 부인 말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뭐 하늘은 뭐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아내를 돕는 자를 돕는다. 요즘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 I owe what I am to my wif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둔 아내에게 저도 이렇게 책에서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인데 이게 뭐냐면 거기 써놨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직역은 맞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왕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왕관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이 박완서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어요. 박완서 작가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쓸까요? 그분이 소설 뭐 엄마의 말뚝도 쓰고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박완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설을 써보긴 하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소설 써보긴 하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영어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놓고 자기는 영어를 안 해. 저처럼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막 사전 3권 버린 적 있어요? 사전 3권을 버렸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사전을 넘기다가 사전이 이게 그 넘기다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쪽이 위편 3절 공자가 그런 말도 했지만 이게 달아져 가지고 떨어져. 여기 막 재본된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 3권은 구사하고 깨끗하죠 사전도. 맞아요. 앞에 조금 보다 말죠. 그러니까 수학도 공부하면 거의 뭐 정석책이 배계용도 아니면 라면 받침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정도면 제가 영어 공부 안 해갖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영어도 열심히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 제가 이 책에도 정말 다양한 걸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루에 뭐 한 5개씩이나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시라고요. 아까 지금 공부한 것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75쪽에 보면 보세요. Dinner is on me라고 써놨잖아요. 이건 아주 짧아요. 오늘 저녁 내가 쏠게.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Dinner is on me. 이건 쉽죠? 따라서 읽어보세요.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그러니까
저녁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쏜다. 우리말 참 재밌는 게 쏜다고 그래요. 총도 안 주면서 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I will shoot dinner라고 쓰면 돼요. I will shoot 안 돼요. dinner.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너와 서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게 필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써보세요. SUPPER, SUPPER, 서퍼 있죠? SUPPER. 서퍼하고 디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차이점이 뭔지 아는 분. 서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이런 거예요. 또는 뭐 그냥 한정식 그냥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짧은 한정식 있죠? 그런 정도. 하여튼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서퍼라고 그래요. 근데 디너는 뭐냐면 뷔페 종류를 디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대찌개 먹으면서 디너라고 쓰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디너 이스 온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써야 돼요. 내가 부대찌개 사주면서 디너 이스 온미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네? 돼요. 안 돼요. 디너 이스 온미는 여러분이 어디 요즘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더 플레이스라든가 있죠. TGIF 이런 건 이제 요즘 없어졌으니까 그런 더 플레이스라든가 좀 그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사줄 때 디너 이스 온미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사주면서 디너 이스 온미면 안 된다고. 김치찌개 사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서퍼를 있었네. 네, 그렇죠. 서퍼 이스 온미. 서퍼 이스 온미. 이거 알아두세요. 디너하고 서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건너가서 그 78쪽을 보세요. 78쪽. 78쪽. 아, 이제 지금 이제 이해준 교수님의 좀 낭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78쪽에 그 한자성어 22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78쪽에 We never meet. 자, 여기서 meet에서 끊어보세요. meet. We never meet에서 끊어보세요. meet. 끊고 without par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뭐 없이는. parting은 헤어짐이라고 쓰세요. 헤어짐. 헤어짐. 우리는 헤어짐이 없이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뭐 없이는 안 만난다고요? 헤어짐이 없이는 안 만나. 자, 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회자, 정리. 제가 책에 써놨잖아요.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 길 가다가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날 때 있지 않나요? 있어요. 아, 길 가다가 누가 막 계속 아는 척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러면 무슨 땡땡 초등학교 이러면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저 있어요. 많이 겪었는데 길 가다가 서울에 가서 이게 회자정리 거자 필반이라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만나. 그래서 영어로 we never meet without parting. 우리는 헤어짐, 이 part는 자 동사로 쓰면 part가 동사로 쓰면 뭐라고 헤어지다, 헤어지다. 자 part가 동사로 쓰면 뭐라고요? 헤어지다. 헤어지는 거 없이 결코 만나지 않는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러니까 만나면 반드시 뭐 하고요? 이별하고. 이별하면 반드시 뭐예요?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명하신 그 한국의 승려이자 시인인 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침묵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뒷걸음쳐 사라져 갔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날 때 만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뭐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시가 상당히 긴데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78쪽에 보면 이제 제가 진한 글씨로 써놨지 않습니까? 자, 또 이제 이해준 교수님이 또 시 낭송을 잘 하시니까 한번 이 시는 또 많이 낭송을 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한영원의 시기 때문에 한번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때를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대곡조를 모르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참, 저는 이 한용운의 이 님의 침묵이 정말 시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그랬는데,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시인 중에 키츠라고 있어요. 키츠. 들어보셨어요?
키치. 아, 이게 필기가 안 돼서 그냥 말로 할게. 키치가 있는데 이 키치가 몇 살에 죽었냐면 우리 한국 나이로 28살에 죽었어요. 28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죠. 이상 모르신 분 없죠. 이상하게 알죠. 생긴 시를 써서 이상인지 하여튼 이상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상이라는 시인을 보면 그분도 되게 일찍 돌아가셨죠. 네. 28살 이 정도 돌아가셨는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그런데 그 키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전 정말 제가 영문학 공부하면서 멋있었던 말이 이거예요. 이 키치가 어떤 말을 한지 혹시 아세요? 키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건 써놓으세요. 이 명문이에요. 명문.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맞아요? 네. 한 사람이 여러분 피리를 누가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피리의 선율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그 피리 소리는 대기의 어느 곳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을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곡절을 모르는 사랑의 노래가 이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그런 표현이 역시 그 한용운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공감각 정도 이야기하고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공감각이 82쪽에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시네시시아예요. 발음이 어려운데 시네시시아 이렇게 읽어요. 시네시시아가 뭐라고요? 공감각.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시도 쓰시고 이럴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지금 82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건데 씬이 같은 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있죠. 회화적인 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김광균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낙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폴란드 망명 정부가 지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담배 하나 사려면 리아카를 끌고 가야 돼. 그 돈을 넣어가지고 영양가 없으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웨인촌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광균의 시에 보면 웨인촌. 여러분 웨인촌이란 말이 뭐냐면 외국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마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우리나라에도 안산이라든가 뭐 수원에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담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웨인촌이라는 그 외국인 마을인데 그 웨인촌이라는 외국인 마을에 보면 이제 이 웨인촌이라는 시가 정말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웨인촌이라는데 이제 제가 뭐 이 책에다가 많이 실으면 이 책이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출판사에서 너무나 페이지가 많다 해갖고 많이 줄인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이 웨인촌이라는 시를 좀 많이 좀 늘려고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책이 페이지가 너무나 그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웨인촌이라는 시를 좀 줄였는데 거기 그 이해준 교수님 그 웨인촌이라는 시를 한번 그 검색을 좀 하셔 보시면 그 웨인촌이라는 시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얀 모색 속에 피어 있는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 이제 그 웨인촌에서 공백한 하늘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웨인촌을 치면 나오는데 시가 김광균의 웨인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있어요. 네, 있죠. 공백한 하늘에 거기서부터 좀 끝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백한 하늘에부터요?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종소리까지. 네네, 알겠어요. 네. 이것만 읽으면 좀 그래서. 네네. 웨인촌, 김광균.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보세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면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이거의 원관념은 종소리예요, 분수예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원래
포인트는 종소리죠. 네, 원관념. 종소리죠. 여기가 종소리가 원관념이고 분수는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관념. 근데 종소리는 들리죠. 들리니까 시각의 청각이에요. 들리는 거니까 청각이죠. 청각. 분수는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죠. 네, 그러면 시각에 청각할까요? 청각에 시각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청각의 시각화. 그렇죠. 청각의 시각화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종소리가 청각이잖아요. 종소리를 분수로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 청각이라는 감각과 시각이라는 감각 두 개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공감각에 맞게 참 이 김강균의 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종소리를 누가 분수처럼 흩어진다라고 표현합니까? 종소리가 이게 땡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퍼지는 것을 분수처럼 흩어진다. 그래서 정말 명문장이에요, 명문장. 전 김강균은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 년 동안 몇백 년이 뭡니까? 지구가 존재하는 한 특히 국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해요. 죽었어도 돌아가셨어도 이해 가시죠? 다시 살아있는 그런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감각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이제 강의한 것들 여러 개 했죠. 김치의 어원이 딤채도 기억나시죠? 딤채. 딤채가 뭐라고 했어요? 침체에서 나왔다고 했죠? 침체. 침체 뜻이 뭐다? 가라앉은 야채. 가라앉은 야채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도 했고 타조의 시력이 몇이라고요? 복습. 25. 25. 4km 앞에 뭐가 보여? 자동차 간판이 보인다고요. 자동차 간판. 대단하죠. 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전자전. 자, 여러분 해보세요. 부전자전 뭐라고 그랬더라? 부전자전. 금방 했는데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한번 봐주세요가 영어로 뭐였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맞죠? 자, 저녁은 내가 쏠게 뭐였어요? 저녁은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쓸게. 했는데 75쪽 했잖아요.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 완벽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녁은 내가 쏠게 하면 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 강의의 수준이 상당히 막 이 스펙트럼 넓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공부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만 해갖고는 결코 여러분 실력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처럼 이렇게 막 문학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실력이 저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믿으시고 이렇게 복습하시고 여러분 걸로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또 11시까지 하면 너무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으로 이제 원래 한 10시 5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강금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네, 아까 제가 막 들어올 때 예. 뭐 군대에서는 4열까지만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사열. 그러니까 제5열이 아까 왜- 스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군대는 그러니까 왜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 2, 3, 4가 이렇게 대열을 갖추기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사열 행대나 사열 종대가 이 대열을 서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5열까지 하면 이게 너무 좀 늘어진다고 할까요? 이 대열을 네. 서는 게 1, 2, 3, 4까지가. 그래서 다 사열로 하는데 그래서 5열은 스파이고 6열은 스파이를 도와주는 아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5열이 스파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예. 이제 확실히 알았네. 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오늘 어떻게 수업하시면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혜준 교수님 오늘 신앙송 또 2편이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한 네. 말씀 하시죠? 네네. 저는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우상 박사님이 수원 시청역 한 3분 네. 거리에 시청역 수인 분당선인데요. 거기에 네. 이제 장우상 K 기적의 1분 영어 연구소를 열으셨어요. 이미 이제 지문 옮기셨고 책 정리도 마치셨고 5월 2일 날 오픈식을 갔는데요.
3시부터 문은 열어놓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오픈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 시간 끝나고 또 바로 그 근처에서 강의를 하세요. 네, 또 강의 문학 내용이 예일치의 그 하늘을 수놓는 천하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비교 연구, 굉장히 이건 뭐 학문적인 그런 건데, 그날 거기 옆에 경기문학 포럼하고 바로 옆에 한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그쪽으로 가셔서 혹시 같이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그 30분 강의도 들으시고 같이 저녁 식사를 저희가 초대할 때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13명 방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언제든 편안히 한번 오셔서 차나 식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강희진 교수님 뭐 오늘 바쁘신 것 같은데 어디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한 말씀 못 하시나 보네. 배주리 교수님도 그러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딴 때에 비해서 되게 좀 바쁘신가 봐요. 그죠? 4월 월말이고 그래서 다들 바쁘시고 아까 또 들어오신 분들도 좀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도 열심히 제가 강의하는 건 인정하시죠? 네.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그러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걸 또 저는 올려드려요, 맞죠? 제가 올려드리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공부는 뭐다 반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베이스가 하나도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너무 그만큼의 많으시죠. 예, 그만큼의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저만 따라하세요. 저만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듣고 그거 복습하시고 그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서 저녁은 내가 쏠게 이렇게 써놔요. 영어로 뭐지? 이렇게.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책 보고 그대로 읽으면 그거 누가 모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할게요. 플라톤이 3000년 전에 어떤 말을 했냐? 진정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네. 찾아서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네이버 찾아서. 그렇죠? 진짜 지식은 뭐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네이버 찾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플라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네. 벌써 겨냥하고 있다니까. 진정한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다. 명심하시고요. 모르면 네이버 찾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절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여러분 또 많이 피곤하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할 테니까 잘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